네, CPU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CPU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와 CPU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메모리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익혔던 걸로 하면 우리말로 주기억 장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게 보조기억 장치 이런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차이는 뭐야? 라고 하면 그 이제 했을 때 그 차이부터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실제 일상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 목수 아저씨라고 하면요, 목수 아저씨 같으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패질하는 탁자, 내지 작업대 뭐 이런 게 톱질하는 작업대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책을 펼쳐놓게 되겠죠. 물론 저는 책상을 안 쓰고 밥상을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때 밥상은 책상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상에서 책을 보고 노트를 올려놓고 공부를 합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보던 책을 여기에 쌓아둘 수도 있지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내일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책을요. 그렇죠? 잘 못 그리겠는데 여기 책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책상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책을 쌓아놓다가 이렇게 하면 공간이 되게 좁아져서요.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옆에 있는 책꽂이 내지는 책장이라고 할게요.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책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상 옆에 있는 책장에다가 책들을 꽂아 놓게 돼요. 이 책들은 지금 당장 보지 않는 것들이죠. 지금 보지 않는 책들은 우리 어디에 둬요? 책장에 넣어두게 돼요.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장으로부터 책상으로 옮겨오면 돼요. 책장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사람은 없죠. 책장에 있는 책을 이렇게 덮여져서 펴볼 수도 없는 책을 보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있는 책을 보고 싶을 때는 책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책상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책이 너무 많이 쌓여서 책상이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장으로 가져다 놓게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메모리를 구분합시다 라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고요. 주기억 장치는 책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책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책을 넣어두는 장으로, 책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억 장치, 책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작업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작업 공간,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작업 대상물들, 뭐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면은 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저장해 두는 곳, 저장해 둘 수 있는 곳, 해두는 곳, 이것이 바로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다르죠? 네, 얘는 마더보드 안에 있어요. 마더보드 안에. 그 보조기억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더보드의 외부에 있어요. 마더보드의 외부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더보드와 실제로 보면 케이블과 같은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더보드 밖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안은 지금 CPU를 공부하고 있어서요. 주기억장치 이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기억장치는 뭐로 생각하세요? 라고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기억하는 사람? 네, 아파트처럼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획일화된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획일화된 크기를 갖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획일화된 크기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로 구분하고 있어요? 문에 보면 네, 번호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번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주소. 호수 번호 이거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그릴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획일화된 교수는 좀 다르게 그렸지만 이거 획일화된 크기라고 보시고요. 획일화된 크기를 가져요. 그죠? 크기가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번호를 0번부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0번부터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있다고 볼게요. 여기 101번째예요. 다음 집은요. 102번째예요. 그 다음 집은요. 103번째예요. 104번째예요. 105번째예요. 106번째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획일화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는 다른 동도 있잖아요. 예, 컴퓨터 시스템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다른 동도 있어요. 근데 번호를 우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실제 세상에서는 여기 만약에 101동이다. 그럼 101동 101번지 여기는 102동 101번지 이렇게 가잖아요.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만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기 106번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블락에서 107번지, 108번지 쭉 이렇게 이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번지수, 이 주소를 붙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번지수라고 하죠. 번지수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분들은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일반적으로 최소 뭐 한 4GB에서 그 다음에 8GB까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시스템이 만약에 4GB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메모리의 크기 공간, 이 공간은 통상 컴퓨터 시스템에서는요. 8비트입니다. 실제로 8비트예요. 8비트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도 8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한 4GB 그럼 요게 바로 획일한 크기 공간을 의미해요. 8비트는 1바이트죠. 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 바이트가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4기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4기가는 무슨 뜻이에요? 4 지금 교수님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킬로 곱하기 다시 킬로를 곱하면 메가라는 단위가 되고요. 킬로를 다시 곱하면 기가라는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킬로는 뭔데요? 1000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우리 2의 10승 디지털에서 1000에 가까운 수를 찾아보았더니 가까운 건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하면 얼마라 그랬죠? 다 지금은 숙달돼서 알고 있을 거예요. 1024잖아요. 그럼 결국은 4 곱하기 2의 10승계 1024개 곱하기 1024개 곱하기 1024개의 뭐가 있어요? 네, 바이트가 있어요 라는 뜻이 돼요. 이걸 다 곱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30승계 바이트가 내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8GB면 네 2의 8 곱하기 2의 30승 바이트계가 30승 개의 바이트 공간이 내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요 라는 얘기가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개념들하고요. 번지수가 이런 식으로 붙는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였는데
이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